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고생하시는 우리 총리님 많은 질문 받으셨는데요. 오늘 최순실 사건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을 우리가 해야 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엄정한 처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사용을 해서 잘못된 유언비어 유포하는 것은 그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국정의 혼란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께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혼란이 어느 정도 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느 동료위원께서도 이걸 자꾸 어떤 설을 얘기하고 저도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구술했느니 주술이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좀 확인된 내용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당리당략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예. 우리 제천의 폐기물 매립시설 들어보셨죠? 예. 잠깐 화면 잠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지금 안 나오네, 그죠? 소리는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 돌려주세요. 장관님 보고 계시죠? 네. 저게 에어돔으로 돼 있는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저기 무너졌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빨간색, 파란색 나와 있는데요. 침출수가 리터당 100mg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그것도 물론 지방청이지만 이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이 소세천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천에 280m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5m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30m만 더 들어가면 소세천은 제천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남한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냄새나는 물을 우리 수도권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부족으로 올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장관님 알고 계시죠?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금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총 사업비가 70억 규모인데 저희가 국고 50, 지방 50 해서 이제 35억씩 하는 걸로 해서 제천에다가 오파를 냈는데 제천에서 지방비 50% 부담할 여력이 없다. 국고 부담을 좀 더 올려주지 않으면 반영할 수 없겠다 해서 마지막에 정부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그러면 이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상황인데 지방이냐 국가냐 이걸 가지고 자꾸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우리 애결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서 애결이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하자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네, 부총리님. 예. 이게 저희도 다른 지역 사업 많이 있는데요. 지역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거는 그냥 협박이 아니고요. 네. 지금 옆에 왼쪽 지도 오른쪽 지도가 있고 실제로 이미 지역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어돔이 왜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청에서 잘못했다. 아니면 건설업자가 잘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폐쇄 명령을 내렸고 그 사업자는 도망을 갔고 이 땅이 제천시 것이라고 해서 제천시에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실시계획 승인을 환경청에서 내준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담아있는 폐기물들이 제천 지역에서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타지에서 오는 폐기물, 지정 폐기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50대 50 따져서는 안 되고요. 이러다가 혹시나 좀 빠른 속도로 만약에 심출이 돼서 저것이 내년 후년에 만약에 한강으로 유입된다면 이건 국가적 재난이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 70억, 그것도 이거는 전체 안정화 사업은 수백억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자는 예산은 그게 차수벽, 침출수 처리 두 가지입니다. 차수벽은 막는 겁니다. 일단 막고 침출수 심한 거는 일단 정화시키는 요 아주 임시조치적인 예산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저 상황을 파악해보고 환경부와 더불어 좀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 있습니다. 예, 차관님. 우리 고용장려금 나오시잖아요. KDI 보고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3조 2,400억.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모아놨는데 4개 부처에서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9.6%만 일자리 창출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리자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유치원 교사 월급서부터 그냥 고용 유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많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확한 통계, 정확한 분류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데 엄청난 혼선이 가져옵니다. 예, 기존에 고용 유지 예산만 올려놓고 장려금 예산은 없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 예산 늘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고용 유지 지원금 중에는 이제 모성보호 부분이 한 9천억 정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서 이 모성보호 관련된 육아휴직이나 그런 출산휴가 같은 그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한 9천억 정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사회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지원금이 한 5천억 정도 돼서 이것도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고용유지 부분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용 창출 쪽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9.6%에 해당하는 실제 고용 창출에 관한 부분, 이 고용 창출에 관한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이 KDI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회복지국가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그 예산들이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실제로 고용하면 매칭을 얼마나 해주는 액수와 그리고 건수와 이런 걸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가족부 장관님 오셨습니까? 네, 차관 나와 있습니다. 네, 차관님. 우리 그 다문화 가족에 관해서 관심 가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이 약 89만 명 네.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전체 인구에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아주 경미한 숫자가 89만 명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13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거는 이 통역사 지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중 언어 코치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통역에 관련한 급여가 119만 원. 왜 이렇게 낮게 책정돼 있습니까? 예, 뭐 정부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부 시책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사할린 가족이 120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안 3세들인데요. 그분들은 러시아 말 외에는 못합니다. 우리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말을 잘 하셔가지고 큰 불편이 없는데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만 한 120가구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시책과 관련 없이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언어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남았지만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석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위성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